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항공 엔진을 생산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 번째 엔진인 T50 훈련기 F404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국내 유일한 항공 엔진 생산 제조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씨는 잘 몰랐는데요. 올해 만 번째 항공 엔진을 이제 납품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광민 항공사업 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항공 엔진 뭐 개념부터 이야기하면 너무나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항공 엔진이 이제 그런 뭐 민수 부분이 있고요. 또 전투기 또 이런 특수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만들고 오셨는지. 저희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과거에 1977년에 이제 삼성 정밀기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창원 성주동에 있는 공장에 이제 공장을 착공했고요. 79년에 저희가 지금은 한국공으로 도태가 되었지만 F4 팬텀용 전투기에 들어가는 J79 엔진을 창정비를 1호기를 생산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가 만 대 생산을 하는데 45년이 걸렸습니다. 와. 이제 그때 당시는 저희들 기술이 없어서 45년 전에는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부터 연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창작 기업부터 시작했고 그뒤로 이제 가장 좀 큰 사업은 1990년대 KFP 사업이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주역인 KF-16용에 들어가는 엔진을 미국의 프레넌 휘트니하고 기술 면허 생산을 해서 제가 약 130여 품목을 국산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엔진 조립까지 하고 또 국산화 부품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군수에서 시작해서 또 민수로 수출까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가 이제 군수 사업도 하기도 하고 민수에 들어가는 부품 가공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저희 민간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 중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네. 그러니까 만 개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그 만 개의 의미는 단순히 국내 내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수출. 다 그러면 수출이었나요? 내수. 100% 내수입니다. 내수도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만 대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엔진을 조립해서 시운전을 해서 고객에 납품하는데요. 저희 고객은 대부분 다 국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있는 공군, 그리고 카이. 근데 카이로 납품했는데 카이가 이제 수출한 거는 우리가 수출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카이가 수출한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항공 군수용 엔진 기술을 가지고 파생을 해서 민수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민수 엔진은 저희들이 실제는 전체를 다 테스트하기 힘들고요. 민수 엔진은 저희가 이제 부품 가공 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기에 들어가는 항공 엔진 요것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 오신 건데 이 분야만 뭐 특수하게 좀 이렇게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 79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왔는데 국책과제 중심으로 모든 회사들이 전 세계 있는 회사들이 국책과제 정부의 어떤 투자를 받아가지고 기술을 육성하고 키워온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항공 엔진 기술이 맞아요. 고난이도 기술이고 또 정부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요소거든요. 특히 군수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무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용 엔진 중심으로 하는 사업부고요. 저희가 이제 민수 부분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엔진 부품을 항공 엔진용 부품을 만드는 민수 사업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민수 엔진 부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창원 공장에도 마찬가지 민수 엔진 부품도 만들지만 베트남에도 제조 공정이 있고 미국에도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엔진 부품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OEM이라고 하는데요. 엔진을 조립해서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그렇지만 라이너에 납품하는 회사들인데 이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중에는 전 세계 글로벌 탑 티어 수준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엔진을 이야기해보면 그 도입된 기종들을 보면은 KF-21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KF-21, T50 또 뭐 다른 기종들이 좀 있나요? 네, 고정익도 있고 회전익도 있는데요. 이제 만 대를 좀 나눠보면 저희가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게 한 반 정도 되고요. 또 새로운 엔진을 납품하면 마찬가지 정비가 들어옵니다. 정비를 한 게 또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엔진은 이제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79, 이제 F4나 F5 이제 한국 공군이 지금 이제 도태를 앞두고 있지만 팬텀기라든가 제공에 들어간 J79, J85 엔진도 만들었고요. 90년도 초에는 지금 현재 KF-16
우리나라 공군에 들어간 F100 엔진을 만들었고 지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카이에서 하고 있는 T50 훈련기, FA50 뭐 폭격기도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G의 F404 엔진, 그다음에 KF21 보람에 들어가는 G의 F414 엔진을 저희가 이제 원 제작사하고 기술 매너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부품 국산화도 하고 저희가 조립, 시운전, 납품, 그다음에 후속 군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폴란드에 수출된 FA50은 그러니까 FA50이 T50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트레인 이제 훈련기에서 이제 F라는 거는 이제 파이터가 파이터. 되기 때문에 이제 경공격기 경공격기. 형태, FA에서 거기에 들어간 엔진도 이제 G의 F404라는 엔진입니다. 저희가 약 40여 품목을 국산화해서 이제 부품도 장착을 하고 저희 부품을 장착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 시운전에서 납품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잠수함한데 못 만들었잖아요. 뭐 과거로 흘러가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은 소총 하나는 못 만든 나라에서 만 개의 한국 엔진을 만들었다고 한다는 거는 그걸 만들기 위한 그 기술, 물론 라이센스나 해외 뭐 기술을 도입하죠.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 우리 또 엔지니어 분들이 대단하시잖아요. 한번 딱 보면 그대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갖추셨다라고 당연하죠. 보여지죠. 네, 그렇죠. 네. 그 부분. 제가 45년 동안 10,000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만이라는 숫자에 이르는 굉장히 어떤 경지에 이르는 수준? 뭐 예를 들면 뭐 1만 시간의 법칙도 있는 것처럼 맞아요. 10,000대를 만들어 이 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저는 어떤 우리가 이제 일정 경지에 이르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 독자 엔진을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독자 엔진. 정말 중요하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독자 엔진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만든 10,000대 중에 한 2,000대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만든 엔진입니다. 근데 그건 무슨 엔진이냐면 네네. 소형입니다. 소형. 그래도요. 미사일용 엔진. 그게 어디야? 그다음에 이제 보조 동력 장치로 가스터빈인데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단수명 소형 엔진을 저희가 자체 설계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한 KF21 보람에 굉장히 자랑스럽죠. 우리가 그런 전투기를 그렇죠. 예.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온 카이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사실 거기 들어간 엔진이 이제 미국 엔진인 거죠. 미국의 G사의 F414 엔진인데 제가 이제 약 35개 품목을 국산화 39%에서 이제 부품도 만들고 뭐 이제 조립해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급의 엔진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15,000파운드급 엔진 그런 엔진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KF21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미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엔진이 미국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T50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T50에서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해주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산화에 대한 어떤 니즈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 초에 독자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개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는 가야 되는데 수조가 들어갈 거고 한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유인 전투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KF-21 유인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전쟁을 봤을 때 대세는 무인기입니다. 맞아요. 무인 전투기 시대죠. 근데 무인 전투기는 물론 이제 그 유인 전투기 엔진도 미국 정부에서 엑스포트 라이센스 그러니까 수출 승인을 받지만 미사일로 간주를 합니다. 무인기는. 미사일로? 네, 미사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기술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MTCR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사거리 300km 이상 그리고 허용 하중 그러니까 적재 하중이 500kg 이상인 거는 수출입을 통제를 하자는 기술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 전 세계 35개 나라가 맺어져 있고요. 그래서 네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수출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해석하기 나누지만 엄기가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기 향후 미래 전장을 무인기를 하려 그러면 제 엔진은 사실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도입해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건 또 그런 게 있어요. 선진국 대비에 우리 한국인이 10,000번째 납품에 의미를 또 부여를 한다면 그 기술력은 어디까지 맞는가? 선진국 대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수준을
이제 뭐 소형 엔진 만드는 거 수준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KF-21 보람에 들어가는 엔진급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뭐 조립, 뭐 시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부품을 가공할 능력이 있느냐? 소재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인증 뭐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평균으로 보면 한 70% 정도 수준을 하는데 50%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원천적으로 생각하는 게 소재 기술입니다. 소재하고 저희가 인증, 그다음에 이제 그 시운전, 테스트하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시운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양산품 만들어 시운전하는 게 아니고 초기 개발했을 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비행 조건에 유사하게 외풍 시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험 이제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가장 지금 저희가 취약한 기술은 소재 기술입니다. 소재. 네. 소재 개발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소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도 떠올랐던 게 포스코, 현대제철.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굴지의 제철소 잘하는데 왜 항공용 소재를 못하지? 왜 들었냐면 항공 엔진은 기본적으로 고온 굉장히 열이 높습니다. 예. 안에 이제 열이 나오는 이런 온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2000도씨 정도 됩니다. 금속이 녹는 온도가 한 1500도, 1600도면 다 녹습니다. 2000도까지 가려 그러면 그 냉각 기술도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열에 강한 금속을 써야 될 뿐더러 이제 설계할 때 이제 냉각 기술이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거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항공 엔진은 이게 열이 많은 부분은 그 니켈 재질을 많이 씁니다. 니켈 재질을 많이 쓰고 또 이제 계속 무거운 걸 쓸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전투기에 엔진도 달리지만 무장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엔진을 가볍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라는 또 되게 비싼 재질을 많이 씁니다. 티타늄이 비싸. 물론 그것도 내구성도 있고 네. 뭐 암독 견제하도 있고 좋은데 일반 스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코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쓰는 데가 제한적인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항공 엔진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45년 동안 그 만든 것들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소형 단수명 엔진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다 기술면허 생산을 했고 다 소재도 100% 미국에 수입해 왔습니다. 항공 엔진 소재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그 제조 과정뿐만 아니고 설계 과정부터 인증이 절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250가지 정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만들 수가 왜냐하면 그 정도 만들려 그러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준비하는 동안에 뭐 아마 그리고 기간도 한 개 소재를 만드는데 한 5년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부품을 만들잖아요. 또 그럼 부품은 몇 개나 들어갑니까? 항공 엔진에 대략. 부품 수는 여러 가지로 보면 한 뭐 15,000개를 하는데 그는 볼트넛까지 포함하는데 그 정도 메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원소재를 만드는 거는 한 300에서 500개 정도는 그렇죠.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물을 만든다든지 프레스를 쳐가지고 단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항공 엔진 소재를 만들어내고 발주를 주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죠. 그 규모도 작고 미사일 연중이고 단수명이기 때문에 한 번 쏘고 뭐 그냥 없어지는 소재도 있을 뿐더러 물론 한 300시간, 500시간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장수명의 고신뢰성을 받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의 OEM도 업체를 꼭 지정을 합니다. 요 회사에서만 사세요. 왜? 다른 데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거의 100% 사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엔진을 국내에서 독자 개발을 한다. 소재부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소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 되고. 아까 이제 우리가 독자 엔진을 만든다 그러면 뭐 수조가 든다라는데 엔진 설계를 하고 하는 데는 한 3, 4조 정도 들어가고요. 소재를 만드는 데만 한 2조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F414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 소재 종류를 보면 64종입니다. 아, 64조. 예. 그럼 전 세계의 이 항공 엔진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항공기라면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비행기부터 엔진 포함해서 뭐 안에 들어간 내장 모든 산업을 한 22년도 기준 전 세계 글로벌하게 한 370조, 400조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400조 시장이군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엔진 정도 시장은 한 90조, 80에서 90조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민수가 한 75조 정도, 뭐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수 엔진 시장인데요. 민수로 대표적인 데는 에어포스 보잉. 그렇죠. 대표적이죠, 에어버스. 네. 근데 엔진 만드는 회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KF-21급, 거기다가 엔진급 만드는 데는 러시아하고 중국 제외하고는 딱 3개 나라에서 엔진을 만들고 업체는 딱 4개 업체에서만
되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어려워. 미국에는 이제 GE하고 프레니틴이 영국의 놀스로이스, 네. 프랑스 사프란 사프란. 이 정도만 회사가 그 엔진의 어떤 OEM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대부분은 미국의 GE, 그 GE는 지금 립 엔진이라고 있고요. PW가 GTF 엔진이라고 있고 놀스로이스는 트렌트 게일이라는 엔진 계열인데 그게 뭐 민수 시장의 민항기 시장의 대형 민항기 시장의 좀 90에서 100%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 엔진을 만들면 그럼 거기 들어간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뭐 바로 엔진도 만들어서 바로 아니 엔진만 계속 만들기 위해서 엔진만이 아니고요. 엄청 어렵죠. 아. 엔진 사업도 어마어마하고 그렇군요. 또 카이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의 국가의 그 유수의 이제 기업들이 만드는 항공 엔진 그거를 우리가 따라잡기 한 몇 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떤 거는 뭐 20, 30년 차이 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부품 가공이라든가 조립 시운전하고 이런 정도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고요. 특히 가공은 거의 선진국 이상으로 저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품 가공으로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설계 역량, 아까 소재는 한 10년 이상 뭐 뒤처진 것 같고요. 설계도 저희들이 안 해서 그러지. 솔직히 아까 처음에 뭐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어떤 엔지니어라든가 우리 뭐 충분히 지금은 뭐 한 10년 이상 차이 나 있지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항공 엔진 부품 소재 관련돼서 클러스터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필요성을 인지를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창원에 클러스터를 조성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요. 되게 저희가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라든가 뭐 정부에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보면 저도 정말 카이 사천에 있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엔진 만드는 우리. 그다음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핵심이죠. 예, 대한항공도 있고 하지만 뭐 부산 공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있는 데거든요. 경상남도 맞아요. 카이하고 그러면 이제 사천은 이제 기체 만드는 협력업체 위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창원은 엔진 부품 만드는 협력업체를 되게 많습니다. 부품을 가공해서 저희가 부품을 받아 엔진 조립하던 것처럼 소재를 만들어서 우리 협력업체 줘야 되는 말 그대로 맞아요. 이 경남이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환경이 좋다. 여건이 예, 괜찮다. 예, 항공 엔진 부품 한 70% 이상이 경남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품을 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지만 사실 소재는 뭐 국내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뭐 대구 쪽도 있고요. 뭐 저쪽에 안산 쪽도 있고 부산 쪽도 있지만 이제 그걸로 다 해서 되겠느냐 아니면 뭐 새로운 거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창원은 시야 특수강도 있고요. 또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이 만약에 그걸 정부가 클러스터로 지원을 하고 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정부주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누리호 발사체뿐만 아니라 항공 엔진 뭐 이런 어떤 고도화하기 위한 R&D의 이 과제는 정부 주도로 가야 되냐 민간이 가야 되냐 정부 주도로 가야 될 건 가야 되고 민간 주도로 가야 될 건 가야 된다고 하지만 민간 주도에 약간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발사체 누리호 뭐 고도화 사업 이런 것도 보는데 이런 엔진은 R&D 고도화 사업은 정부가 좀 주도를 해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요. 이제 군수냐 민수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진이 말 그대로 엔진이지만 그게 이제 전투기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의 무기 체계거든요. 전 세계 이제 항공 엔진을 봤을 때 아까 말씀 4개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보면 전부 정부에서 펀딩을 해서 기술 개발을 시켰습니다. 항공 엔진을 그러니까 민수 엔진을 예를 들면 새로 만드는데 10조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민수 엔진, 예를 들어 우리가 여객용 엔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OEM 업체 혼자 못 합니다. 그 돈을 막 펀딩을 못 하죠. 그래서 여러 개 회사한테 나눠주는 거죠. 앞부분, 펜 부분은 어느 회사가 주고 뭐 중간에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돈을 모읍니다. 그거는 이제 RSP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리스크 쉐어 프로그램. 성공하면 이제 그 부품 가공부터 해서 향후 후속 지원까지 그 참여하는 업체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국 전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전투기라는 게 몇천 대 몇만 대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투기라는 거 국방 예산인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전력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전투기를 만들어 팔 수 있는 뭐 모델을 만들어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부가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항공 엔진 기술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미국은 그게 뭐 아이타라든가 EA라는 무기 통제를 해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기술은 안 줍니다. 뭐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저희 나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국산화 40% 한다라 맥스가 그 정도 수준이고요. 핵심 기술은 안 줍니다. 원래 그래요, 맞아요. 뭐 일본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래서 핵심 그렇고. 기술은 안 주고 이제 그거를 독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한정돼 있고 그 기술을 하는데 한 10년 이상의 몇 조가 들어가는데 그걸 민간 기업이 시장성보다는 어떤 군수로 본다 그러면 정부 주도해서 맞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민수로 파생하는 건 당연히 민간 기업이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시작은 민수로 하고 누리호도 발사가 저희 회사에서 하지만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제 군사유성이라든가 어떤 이제 목적에 의해서 할 거고 그거를 이제 스페이스 X처럼 저희가 재활용도 하려고 한다는 거는 향후 민간 같은 경우는 회사가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그냥 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뭐 나사에서 다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에 스페이스 X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카이나 에어로는 왜 그렇게 못해? 그럼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수많은 나사에서 만든 개발한 국산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듣기로는 하나 에어로는 뭐 F-15라든가 다른 이제 우리 미국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드시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앞으로의 또 고도화의 과정 속에서 더 나은 한국 엔진, 더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더 성능이 개량된 그런 엔진들을 만들 계획이 아마 있으실 텐데. 당연히 있죠. 그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수 쪽은 정부의 주도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제가 KF-21에 들어간 F414 엔진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엔진을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겠다 했고요. 그걸 제일 이제 첨단 엔진이라고 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념 연구 중에 있고 연말쯤에면 아마 이제 정부가 본과제를 이제 가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걸 한다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한 10년 이상의 한 5조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뭐 그 돈은 약간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30년대 중반에 지금 현재 KF-21 블록 1, 2가 가고 있습니다. 120몇 개 넘어가는데 네. 블록 3가 이제 3년 중반에 나올 거고요. 전투기 개념을 보면 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회사 나라들 미국 포함해서 뭐 영국, 일본 뭐 공동 개발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6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6세대라고 하면 스텔스 기능을 갖춰야 되고. 당연히 스텔스가 기본입니다. 그죠. 예, 스텔스하고 이제 멈티라고요. 그 이제 무인기하고 협업해서 다니는 그다음에 고도의 어떤 그 데이터 링크, 그다음에 그 많은 정보, 뭐 예를 들어 유성에서도 받는 정보, 여러 개 받은 정보를 AI가 통제를 해야 되고 사람이 다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AI 기술, 그렇죠. 데이터 링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스텔스가 고도화돼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한 2040년도 정도에는 지금 미사일보다는 레이저 무기, 레이저. 흔히 이제 지향성 무기라는데 레이저를 쓰려면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비행기도 전력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엔진을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엔진이 지금하고 좀 구조가 달라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첨단 엔진 프로젝트 하면서 6세대 전투기용 엔진은 과연 어떤 건가?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은 선행해서 개발할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만대의 의미가 새로운 도전인데 제 이제 새로운 만대는 제가 OEM 그러니까 기술면에 생산한 게 아니고 제 독자 엔진이 거의 70~80% 차지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아까 유모인기 이제 멈티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모인기 들어가는 엔진. 네. 그거 아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정부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게요. 어. 그 이제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에 이제 파운드인데 5,500파운드도 있고요. 40파운드 엔진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도 무인기를 해가지고 이제 MUAV랑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1,400마력짜리 터보 프롭 엔진도 개발하고 있고요. 파운드가 올라가면은 가벼운 건가요? 아니요, 추력이 좋다는 겁니다. 추력. 추력, 예. 추진력, 클수록 클수록 좋습니다. 추진력입니다. 파운드를 5,500만 15,000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터보 팬 엔진을 해가지고요. 뒤에 이제 뭐 애프터가 뭐 있으면 불꽃이 보이는 엔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건 터보 샤프트 엔진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뭐 수리온 엔진에 들어가는 T770K는 저희하고 GE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엔진을 저희가 500대 이상 납품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건 터보 샤프트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송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터보 프롭인데 아까 말씀드린 중고동 무인기 같은 경우는 터보 프롭 엔진인데 그 1,400마력급을 개발하고 있고요. 더 작은 급이 있습니다. 이제 뭐 군단급 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보다 좀 큰 그런 거는 저희 이제 왕복동 엔진 해가지고 그 엔진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다 저희들이 현재 정부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UAM. UAM은 이제 주로 전기 추진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라 해가지고요. 배터리와 또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인데 발전기가 보통 이제 가스터빈 원리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고정익하고 이 회전익 중에 어떤 게 더 기술이 좀 어렵나요? 그럼 엔진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여객기 엔진을 만약에 비행기 타려면 보시잖아요. 앞부분에 굉장히 큰 이렇게 보시죠. 그건 이제 팬이라 그러거든요. 팬은 뭐냐면 공기를 확 빨아들이는 이게 항공 엔진의 효율은 얼마만큼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고 얼마만큼 연소의 열을 올려서 배기가스 열을 올려서 추력을 많이 얻느냐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 앞부분이 팬이 있고 빨아들이는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 그 압축기라 컴프레서라고 있고 그러면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넣어서 폭발을 시킵니다. 이게 연속이라고 하고 폭발된 열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걸 터빈. 앞에 팬을 제한 압축기, 연속이, 터빈 이 부분을 제가 코어라고 합니다. 앞에 전투기는 팬이 좀 작습니다. 여객기는 팬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패스비라고 하는데 이제 똑같은 코어를 가지고 팬을 크게 하면 민수용 엔진이 가능하고요. 팬이 작으면 팬이 작은 대신에 뒤에 이제 애프터 버너를 해가지고 불꽃 탁 나오는 걸 만들면 전투용 엔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어 부분 기술은 동일합니다. 앞뒤로 응용을 하는 거죠. 또 화학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이게 또 발전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첨단 엔진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첨단 엔진 자체의 어떤 그 사업성도 있지만 그걸 활용을 하면 저희가 경제적 파괴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게 아까 말한 소재 기술도 발전을 소재 사업도 발전을 하지만 또 하이엔드급의 어떤 우리가 그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향후에 가면 저희가 이제 수소 엔진, 친환경 엔진도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거를 좀 더 이제 암모니아 내지는 수소, 뭐 탄소 포집,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핵 추진 연료 네. 이것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엔진도 바뀌나요? 엔진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스터빈 엔진이 효율이 가장 좋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거죠.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스터빈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 원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걸 원리가 바뀌려면 아마 연구소에 안 나온 것 같고요.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연료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연료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SAF라 해가지고요. 그 이제 연료가 있는데 그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쓰는 가스터빈 똑같고 대신 연료만 바꾸면 되는 원리인데 지금 이제 수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수소는 하려 그러면 비행기 구조가 현재 기술로는 왜냐면 수소를 뭐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비행기 구조가 바뀌어야 될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술은 발전해야 되고요. 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면 또 암모니아 선행 처리하고 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복합적으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바뀐다는 건 사실 제 현재 기술력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뭐 사프라는 거 아니면 이제 수소인데 좀 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항공은 어떠냐? 사실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게 항공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항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트 가스터빈 원리를 이용해서 뭘 바꾼다? 수소를 바꾼다? 이제 비행기 구조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포기를 하지 않고 저 에어버스는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도 거기다 선행 연구를 해야죠. 연료가 바뀌면 엔진 구조 자체가 이제 다 바뀔 수밖에 없군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아까부터 군수를 많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개념이죠. 전쟁하는데 무슨 환경? 지금 내가 그렇죠. 중나사냐인데 예, 내가 친환경 그 국가에 엔진을 몰고 전투를 하러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그 군수에서는 전투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엔진을 활용하고 방법을 쓸 겁니다. 뭐 바꾼다래 뭐 물론 바꿀 수 있겠죠. 뭐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기존 엔진 타입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결국 이제 이 엔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무기 체계를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까 또 엔진을 국산화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의 수명을 한 번 쓰면 3, 40년을 씁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기네요. 중간에 정비를 해야 되죠. 정비를 하려면 뭐 부품 수리도 해야 되고 새로운 부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처음에 만들 때 100원인 부품이 정비를 할 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쟁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부품을 안 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못 만들죠. 그럼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저 부르는데 1억, 100원인데 1억 줘.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그러니까 운영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걸 국산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품 수급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군사력 보유 기술과 맞먹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 국산화를 해서 제가 호주 군조 지역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죠. 응용 분야가 좀 궁금해요.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 한국 엔진뿐만 아니고 이 기술력을 우리가 독보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떤 분야도 좀 이렇게 좀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공 엔진을 만들려면 이제 기반 기술 이제 제가 이제 밸류 시스템으로 보면 이제 밑에 이제 소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뭐 엔지니어도 있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 소재 기술을 가지고 항공 엔진뿐만 아니고 관련된 아까 이제 니켈이나 티타늄 계열을 쓸 수 있는 데를 찾아보면 뭐 우주 발사체 쓸 수도 있고요. 발사체 그렇죠. 예, 고급 어떤 부분들에 쓰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지금 현재는 수입을 하고 있는 걸 충분히 수입 대체 가능할 거고 그런 소재 산업이 발전을 하면 부품 산업도 알아서 발전을 할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서 하는 이제 OEM도 이제 규모가 커질 거고 그러면 그 엔진 기술을 가지고 뭘 활용할 거냐? 넌 전투기 엔진밖에 못 만든 자가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앞뒤를 뭘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선박용 엔진도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카이가 지금 KF-21 다음에 수송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송기는 민항기하고 똑같습니다. 뭐 우리 뭐 보잉 737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거기다 엔진이 결국은 수송기 엔진이 이 엔진의 팬을 크게 하면 수송기 엔진이 되는 거예요. 수송기도 민항기 엔진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선박용 엔진으로 될 수도 있고 발전용 엔진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엔진만 군수 엔진만 해서 제가 뭐 지금 추정에는 제가 만약 첨단 엔진을 만들고 한다 그러면 몇십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산업적 파급 효과를 따르면 지금 연간 뭐 몇 조 정도는 충분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시를 할 겁니다. 전 세계 이제 이 엔진 항공 엔진 시장이 400조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항공기 시장. 항공기 시장이 400조 예. 중에서 항공 엔진은 한 7, 엔진은 80조? 보통 이제 항공기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게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400조면 뭐 100조. 100조 정도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엔진은. 그렇습니다. 한국 엔진 기반 기술 말씀하셨는데 기반 기술로 갈 거냐? 뭐 나노 기술처럼? 아니면 이게 한국 엔진 이제 산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을 수 당연히 붙여야죠. 항공 산업. 붙어야 된다. 네, 항공 엔진 산업인 거죠. 이제 산업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국 엔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도 나서서 그런 클러스터도 조성을 네. 해야 되고 네. 이제 국산화를 네. 이제 국산율을 높여서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수출까지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당연하죠. 궁극적으로는 네. 마지막으로 항공 엔진 10,000번째를 그 납품을 하시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습니까? 그 좀 나름 어떤 이 뭐 여러 가지 절차들도 많고 이 인증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처음에 좀 많이 애를 먹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부터 뭐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제 뭐 지금 T50에 수출을 하는 이제 F404 엔진을 저희가 이제 카이로 공급을 합니다. 카이가 그걸 가지고 한국 공군에 납품하기도 하고 또 수출 폴란드 수출도 하고 제 각국에 수출을 하죠. 그럼 엔진을 저희가 이제 제때 카이에 공급해야지 카이가 또 뭐 잘 납품 시기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F404 엔진을 저희가 이제 조립 시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국산화 부품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나머지는 다 G로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키트로 받아야 됩니다. 키트가 늦게 들어오면 납기 지연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키트는 항공 엔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이 G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들어라. 그게 딱 국방규격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업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G는 G 나름대로 또 미군 우선 정책이 있습니다. 디파스라는 게 미국 우선으로 자기들 만들어놔도 네.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고 네네. 저희는 납기 지연은 고스란히 그렇죠. 납기 준수가 또 우리 또 납기 지책은 저건데. 고스란히 가져가는 네. 그런 이제 뭐 기술 면허 생산하면 그런 소름도 있고요. 또 개발하다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초용 엔진 개발하잖아요. 이제 제가 처음 해봤을 거잖아요.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엔진을 개발을 딱 했답니다. 네. 다 하고 이제 시운전을 하죠. 그렇죠. 엔진을 딱 시운전을 테스트를 하는데 딱 해. 예. 불꽃이 쫙 나오더랍니다. 다 같이 박수를 막 쳤답니다. 네. 아 드디어 이제 불꽃 나오는 엔진. 네. 근데 엔진은 불꽃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불꽃은 언제 나오냐면 네. 전투기의 그 애프터 버너라고 우리가 이제 이륙할 때 보면 비행기 뒤에 불꽃이 쫙 나오고 타건도 보면 불꽃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런 엔진만 불꽃이 나와야 됩니다. 어. 근데 우리가 만든 엔진 그 엔진이 아니었거든요. 불꽃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럼 뭔가 좀 그래서 다시 또 예, 다시 만들고 해체해서 다시 또 만들고 저도 처음에 들고 불꽃 나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 불꽃 나면 좋은 거 아니야? 뭐 그게 아니고 아 맞네. 그랬던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계속 네, 그런 거하고 배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인증이 되게 어렵습니다. 인증이 제가 인증을 보통 이제 서류 내면 뭐 2, 3개월 좀 받을 줄 알았는데 3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정도. 3년을요. 예.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뭐 말 뭐 그대로 하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한국 엔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군용 전투기 뭐 비행 조종사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 민항요원 그 여객기에 생명이 그렇죠. 승무원들의 생명 그 뭡니까 심장이 걸려 있는 심장. 거. 예. 예. 그래서 그만큼 모든 절차 만드는 제조 절차뿐만 아니고 설계하는 절차까지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을 다 감안해서 만들고 그 기간이 포함 녹아 있는 부분이 바로 항공 엔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필수적인데 저는 처음에 그걸 간과한 거죠. 만드는 게 집중을 한 거죠. 그 인증은 처음에는 이제 뭐 20, 3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 당연히 인증은 기본으로고 그걸 또 우리 스스로 또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우리가 OEM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협력업체를 그렇게 인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항공에서는 그런 인증 절차라는 거 중요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다룬다는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항공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게 저희가 45년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런 행사가 있으신 네, 다음 주 15일 날 4월 15일 월요일 날 10,000번째 출하식 행사 및 또 하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엔진 조립 공장을 신축을 합니다. 5,000평 규모로 신축을 하는데요. 왜 신축을 하냐면 양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KF21 보람의 엔진 양산돼야 되고요. 그렇죠. 저 카이가 또 열심히 잘해주셔서 그 T50 수출도 많아져가지고 그쪽 생산 라인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엔진 조립을 하면은 뭐 작업자 몇십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름을 가감하게 스마트 조립 공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공은 어느 정도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을 뭐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창원 일사업장에. 이제 AI랑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조립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까지 다 접목을 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술이 공장이기 때문에 가감의 스마트 조립 공장에서 저희들이 어디에 내놔도 조립 공장으로 손색이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공장 신축 착공식까지 같이 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항공 엔진의 철학과 인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말 절차 하나하나가 규정대로만 해야 됩니다. 항공 엔진의 어떤 이 철학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나도 바꾸면 물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제조하고 생산하는 이 항공 엔진 10,000번째 생산의 의미를 좀 담고자 그리고 그 철학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크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M뉴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그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엔진을 만든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이제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 동안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우리 기술로 우리 영공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공 엔진을 만들고 생산해 왔습니다. 10,000번째에 갖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진업체도 기술 제휴를 받아서 생산을 한 게 대부분이었지만 향후 만대는 저희 기술로 만든 독자 엔진이 훨씬 더 많이 점유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기술로, 국내 기술로 우리의 엔진이 달린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